2025년 1월 21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뭐 오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죠. 전일 미국장도 휴장이었고 휴장이면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는 날이었죠. 제가 어제 그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뭐 미국 증시가 열릴 줄 알았는데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을 좀 했고요. 오늘 트럼프의 말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오늘은 그게 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만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를 살짝 흘렸죠. 관세 지금 당장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환율이 거의 뭐 1% 가까이 뭐 떨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지금 소폭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든 뭐 1% 가까이 약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은 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투자는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이 기관 외국인 연기금이 거래소와 코스피 쪽에 다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서는 코스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전체 기관은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변동폭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뭐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가격이 2535포인트였죠. 2535포인트 살짝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뭐 그 다음에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아쉽기는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IRA법을 폐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미국의 전기차는 다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 차들은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5개 중에서 3개가 날라갔죠. 그리고 나머지 2개도 날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자동차 주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확인을 하나 다 해보죠. 해보게 되면 조선주는 여전히 뭐 정책 수의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이 취임이 됐죠.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 조선업체와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MRO 뭐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천연 액화 천연가스 수출 규제가 철회가 되면 LNG 수주 증가로 K조선이 호황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조선 커버리지 5개에서 합산 영업이익을 봤을 때 뭐 동기 대비해서 컨센서스를 8%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까지는 환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환율이 대폭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제외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조선 기자재가 이런 이슈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미국은 불을 늘리고 영토를 확장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롭게 아름다운 지평선으로 성조기를 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 내용 보면 그린란드 그쪽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화성의 성조기를 꽂기 위해서 미국인은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등 별을 향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 명백한 운명을 의미하는 미국의 영토 확장 이런 거를 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기계 관련주도 뭐 이슈가 좀 됐는데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축하한다고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불과 3시간을 앞두고 공개를 됐고요. 국가안보회의는 보통 금요일 내에 열리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월요일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국가안보팀이 푸틴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를 위해서 조율 작업을 몇 주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정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북한 김정은도 언급을 했습니다. 뭐 핵 보유 세력 그 전까지는 뭐 이런 내용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 취임 직후 다시 한번 북한에 관여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남북경협 철도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2차 전지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되게 되면 부품이 확실하게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의 상대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GM 등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손실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도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IRA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재생에너지나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이쪽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파리기후 협약 탈퇴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온실가스 관련주 하락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만들어진 뭐 트럼프나 메릴린 그 와이프 있죠. 그 이슈가 멜라니아 코인이죠. 그 두 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취임식 때 또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은행과 화장품은 다른 내용인데 미국이랑 상관은 없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뭐 견고한 이익이 펀더멘털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어제 얘기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의원과 함께 뭐 6곳의 그 은행장 부른 거죠. 그러면서 뭐 이자 많이 높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어떻게 됐든 그런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관련주들은 일단은 반등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은 아직은 뭐 관세를 언제 매길지 모르겠다 뭐 이 내용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전반적으로 실적 상당히 좀 좋은데 관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관세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는 거죠. 반등은 일단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율 문제가 어떻게 이어질지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4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환율이 뭐 수익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많이 팔면은 좋아요. 근데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는 결국은 환율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2차전지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약세고요. 포스코홀딩스 약세입니다.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뭐 4%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IT 서비스인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 SDI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뭐 신한주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뭐 재건 제외를 한 종목들은 좀 약세고요. 화재, 손해보험 전부 다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종목들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2, VT 뭐 이런 거는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C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고, ST큐브,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관련주였죠. 리노공업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게 되면 전기전자와 화학 이쪽을 좀 확인해 보시게 되면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이나 엔캠, 솔브레인, 나노신소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 쪽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대주전자재료 약세고요. 비추로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고영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탄소 포집 관련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 종목들은 PT 관련주죠. 조선. 그러다 보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BHI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을 좀 봐야겠죠. 종목을 좀 보는데 오늘 3%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제가 올린 게 3시 20분 전에 올렸기 때문에 바뀐 것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봐야겠죠. DIT가 오늘 3% 하락하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 6%대 상승, 대덕전자가 7%대 상승, 10% 넘었다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2차전지 관련주죠. 그러면서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VM이 오늘 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PSK가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고영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니셈도 이따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니까 3시 20분 전후 기준으로 3%대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VT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iPa밀리SC 이것도 오늘 지지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고요. DNT는 조정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콜마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왔고요. 리노공업 목표가 하향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급등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기도 목표가 하향 조정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Pa밀리SC에서는 목표가 상향 조정 나왔는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바꿔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T 먼저 볼게요. DIT 3%까지 하락을 하다가 동시호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31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3시 21분입니다. 1.86%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원래는 반등이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죠. 16,000원, 200원 정도. 그런데 뭐 이쪽은 저항 부근이었기 때문에 돌파 여부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디가 지진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은 좀 다르게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 가격이 어느 가격에 저는 부딪힐 거라고 보냐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이전에 저항이 형성되었던 가격. 그래서 14,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 홀딩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매수 타이밍은 이때 매수였습니다. 이때 12월 4일 날 매수를 해서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만 거의 2,000원, 11,500원 뭐 이 가격이었는데 한 30% 정도 상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홀딩해서 끌고 가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리노공업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쵸? 목표가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22만 2천원, 3천원 요 가격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요, 손절가는 지금 기준입니다. 20만 5천원 잡고 대응을 해도 괜찮습니다. 20만 5천원. 뭐 소폭 좀 줄여서 어제 저가 있죠. 20만 3,500원. 여기까지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덕전자. 대덕전자 보시게 되면 제가 12월 12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때 되겠네요. 여기 저항이네요. 여기 저항이고 매수 타이밍이 이때 나온 거고 횡보를 하다가 상향 조정하고 조정받고 다시 저항 돌파를 하다가 이전의 저항 부근에 붙어있죠. 그럼 내일 이 저항을 돌파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오늘 시가 있죠. 18,200원, 18,2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 자, 레이크 머티.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 이 가격. 근데 이탈을 했어요. 뭐 물론 좀 버텨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저점으로 상승하는 가격도 11,7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11,700원을 지지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도 사인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지지하던 이 지지선이 있죠. 추세의 저점과 함께 이 지지선이 같이 겹치면 강력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라는 건 매도의 힘이 세다라는 거죠. 오늘 2차전지 매도의 힘이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700원을 이탈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M. 반도체 관련주고요. 매수를 한 후에 횡보를 하다가 어제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가격은 9,600원 부근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손절가는 7,450원이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50원. PSK 홀딩스. PSK 홀딩스 이전에 저항 부근에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손절가는 53,500원. 죄송합니다. 52,500원이네요. 52,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저항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저항을 돌파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1차적으로 61,500원, 61,5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영은 뭐 어제 매수 타이밍에 나온 거죠. 어제 매수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고, 원래 매수는 1월 2일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가 진행이 안 되다가 어제 1차 매수를 제가 놓쳤어요. 1차 매수가 9,550원 정도였는데 돌파를 하게 되면서 11,200원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단기적인 목표가가 얼마였냐면 13,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13,600원을 지지를 하면 괜찮다. 하지만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자. 이런 관련으로서 13,600원 매도가 이탈 시 매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니셈. 유니셈은 뭐 3%가 밀리지는 않았는데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상승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손절가는 지금 6,200원이에요. 6,200원 부근이 유니셈 손절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오늘 없기 때문에 조정 받아도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이패밀리 1월 9일 날 관심 종목이었죠. 1월 9일 이날쯤 8일 9일, 그래서 10일 날 매수가 된 걸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10일 이때, 그리고 전 고점이고요. 돌파 시도를 하다가 어제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받아서 버틴 건데요. 오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하락한 거죠. 근데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이 24,100원이었거든요. 근데 24,100원을 뭐 장중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매도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여기가 저항이었고요. 저항이었고 이렇게 횡보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6,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NT. DNT가 이렇게 저항 돌파를 한 거죠. 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 어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분할 매수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지지선이 5,900원이에요. 5,900원. 그래서 5,900원까지 와서 매수 타이밍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5,500원, 5,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 마이크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이 가격 이탈 여부를 중요시 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11,5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11,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12,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어디에서 리포트 쓴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존속회사와 신설분할 같은 경우는 0.325 대 0.675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거는 홀딩스고요. 뒤에 거는 당연히 지분 갖고 있는 사업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이고 분기일이 7월 1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격 11,5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는 반 줄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분할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세 종목이 나왔는데
한 종목은 바꾸고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냥 요거 확인해 볼게요. 그냥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바꿀까 하다가 그냥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TLB 4분기 실적이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좋고요. 매수 타이밍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금 14,300원 14,300원 돌파 시에 매수입니다. 돌파 시에 매수하고 참고로 이거는 분할 매수가 진행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그래서 1차는 14,300원 정도 돌파를 했을 때 2차는 14,550원 14,550원 정도를 돌파를 했을 때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여기 지지 나오는 거 있죠. 그 외에는 여기가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손절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13,500원 정도? 13,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6,5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4분기 실적 좋고요. 죄송합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이 좋고 2025년 1분기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닥을 딛고 3분기 바닥을 딛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횡보하다가 이제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바닥 부근이죠.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화전자가 4분기 실적이 좋아요. 4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점끼리 쭉 연결을 해서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올 만한 가격이었는데 뭐 그 외에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가격이 12,6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2분할 매수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2분할이 아니라 전략을 두 개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12,6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절가 타이트하게 12,2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서 12,9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2,6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가 손절가고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손절가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뭐 보수적으로 13,700원대까지는 보여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13,7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15,000원대까지 올라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 올해 흑자 전환이 됐죠. 올해 흑자 전환이 됐고요. 내년에 죄송합니다. 2024년이 자꾸 올해라고 하는데 2024년에 흑자 전환 됐고요. 2025년에 2024년 대비 실적이 2배 좋아집니다. 대략 2배예요. 그래서 목표가로 잡는 거는 24,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매수 타이밍은 21,000원에서 21,200원 사이 매수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26,6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 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약세로 소폭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0.8%까지 뭐 약세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소폭 반등 나오게 되면서 725 위에서 마무리됐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미국도 오늘 난리 부르스일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난리 부르스일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수혜주만 뽑아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